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어디 안 가세요? 휴양지 가면 사람만 많고 더워서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집에 에어컨 틀고 게임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집에서 무슨 게임 하시려고요? 동숲? 동숲은 제 스타일 좀 아니고요. 멕시코 해변을 달려볼 수 있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 할 겁니다. 오, 재밌어 보이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좋아하면 2번 말고 한 4번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7월 주요 소식부터 전달 드려볼까요? 7월에 있는 컴퓨터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오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요 2,600만 원대까지 하락하였네요. 추가적으로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 관련 루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내려갔으니까 그래픽카드 구매해도 괜찮겠네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존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필요하시면 이제는 구매하시는 게 더 좋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3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사이 그래픽카드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당장 구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1660 슈퍼부터 RTX 3070 정도 그래픽카드를 구매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하지만 GTX 1660이 미만의 GTX 1650, 1050 같은 그래픽 카드들은 아직 가격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제품들은 조금 더 가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RTX 40 시리즈에 관련된 루머는 어떤 얘기가 있는 건가요? 기존 RTX 30 후속 제품에 대한 루머인데요. RTX 40 관련 루머로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2배, 발열 2배가 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일은 2022년 4분기 루머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데온 7000번대 루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후죽순이라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신제품이 곧 나올 테니 추천해주신 그래픽카드도 구매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격의 PC를 구매하실 분들은 해당 가격대에서 적합한 그래픽카드는 보통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 추천드립니다. 보통 그래픽카드가 새로운 세대 제품이 나오면 가장 비싼 제품들이 우선 출시해요. 그 다음에 중고 사양, 중간 사양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낮은 사양 제품이 가장 늦게 나오고요. 실제로 RTX 3050이 RTX 3080에 비해서 근 1년 반 뒤에 출시했었죠. 그러면 이제는 필요하면 바로 구매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필요하시면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7월에 생기는 소식은 아니지만 6월 사이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게임쇼 E3가 2022년에 개최하지 않았지만 각 게임사별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발표했었네요. 게임사들 주요 발표 내역 중에서 PC 게임들만 정리해서 영상 공개, 출시일 공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캡콤에서는 트리플 A급 게임으로 2가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전설적인 게임이죠. 바이오 하자드 4의 리메이크 작품 바이오 하자드 리포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출시일은 23년 3월 24일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를 모르시는 게이머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 게임의 6번째 작품이고요. 특히 류가 주먹을 날릴 때 혈관이 두꺼워지는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래픽을 보였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우선 2023년까지만 발표를 했었네요. 세 번째로 소니에서도 PC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플스 전용으로 출시했던 스파이더맨을 PC로 이식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22년 8월 12일이고요. 모두가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파이더맨 2 나오기 전에 PC로 스파이더맨하고 플스5 사라, 이런 의도로 발표한 거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를 일단 공식 공개했고요. 2019년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프트가 정말 평가가 괜찮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콜 오브 듀티는 다 평가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가 지금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버워치 2가 드디어 출시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로 됐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료화가 됐죠. 무료화의 얼리 액세스 형태를 일단 공개하니까 출시 날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엘더 스크롤 폴아웃 시리즈로 유명한 PC 오픈월드 RPG 게임의 명가 베데스다에서는 드디어 스타필드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빨리 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모터스포츠 리부트가 최초로 인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전체에 레이트레이싱이 구현되어 옆에 있는 차량이 반사될 정도로 엄청난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출시일은 마찬가지로 2023년으로 발표했었네요. 발표한 게임들 영상을 보니까 와, 엄청 화려하네요. 영상만 봐도 엄청 다 고사양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 추천 조립은 게이밍 PC로 준비해봤습니다. 짝짝짝. 베스트셀러 CPU인 AMD Ryzen 5 5600G를 탑재한 PC네요. 네, 계속 베스트셀러인 제품이죠. 5600G 탑재 캐주얼 게임 추천 조립 PC입니다. 가벼운 게임 하시거나 인터넷 문서 작업하기에는 이만한 제품도 없죠. 기본 메모리는 8GB, SSD는 240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선택으로 램, SSD, 하드디스크 용량 늘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램 8GB 2장, SSD 500GB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게임 예시로는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PC방 인기 게임으로 생각해보면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가 있겠네요. 소개해주신 서든어택과 메이플 스토리는 출시된 지 꽤 오래된 게임 같은데 요즘도 많이 플레이 하시나 보네요. 여전히 PC방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특히 서든어택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제치고 FPS 1위입니다. 서든어택은 FPS 게임이라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인데 내장 그래픽 PC로 괜찮을까요? 서든어택이 워낙에 예전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요. 건전 사양 기준으로는 사양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온라인 게임들은 사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버 쪽 최적화나 인터넷 상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참조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PC는 어떤 제품인가요? 첫 번째 PC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CPU를 라이젠 7 5700G로 변경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CPU랑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올라갔나요? 우선 CPU는 6코어에서 8코어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내장 그래픽도 작동 속도와 유닛 개수가 늘어납니다. 애플식으로 좀 표현해보자면 7코어 그래픽 카드에서 8코어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제품은 첫 번째 PC보다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8에서 9만원 정도로 CPU 2개, 그래픽 코어 1개 추가 정도면 가성비 좋은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견적은 평소와 조금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AMD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게이밍 PC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CPU는 12400F를 사용했고요. 램은 게이밍 PC답게 8GB 2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AMD 라데온 RX 6600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SD는 M.500GB, 파워는 80 플러스 인증 제품으로 600W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라데온 RX 6600은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한 성능을 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보면 어느 그래픽카드와 비슷한 성능일까요? 엔비디아 기준으로는요, RTX 3050과 RTX 306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RTX 3060 쪽으로 더 가까운 성능이고요. 그러면 웬만한 게임들은 전부 잘 돌아가겠네요. 네, PC방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디아블로2 레저렉션 전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스팀 게임들도 크게 문제없고요. 게이밍 PC로는 정말 성능에 문제 없겠네요. 네, 특히 라데온 RX 6600이 지포스 3060에 가까운 성능이라고 아까 언급드렸는데요. 가격이 현재 MSI 제품 기준 359,000원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더 낮은 RTX 3050은 MSI 기준 409,000원이죠. 그러면 RX 6600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가성비가 좋은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월간 견적에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런 숨겨진 가성비 그래픽카드가 있었다니 저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번째 PC는 어떤 구성인가요? 풀 HD 144Hz 모니터 기준으로 구성한 AMD 게이밍 PC입니다. FPS 게임은 144Hz 고주사열 모니터를 쓰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견적을 준비했죠. FPS 게임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좋은 견적인가 보네요. 우선 PC 구성은 AMD Ryzen 5 5600X CPU와 엔비디아 RTX 3060 Ti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서 FHD 144Hz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르시는 정석 조합 중 하나죠. 그러면 세 번째 견적에 탑재되었던 라데온 RX 6600과 RTX 3060 Ti를 비교하면 게이밍 성능은 얼마나 좋아지는 건가요? FHD 해상도 기준으로는 성능이 약 30%에서 35%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에서 1.5등급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견적으로는 게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등과 같이 웬만한 게임들은 FHD에서 144프레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 PC에서 안 되는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견적에서는 별도의 CPU 쿨러가 탑재되지 않았었는데 라이젠 5 5600X에는 타워형 쿨러가 탑재되었네요. 우선 여름이기도 하고요. AMD CPU는 쿨러가 좋을수록 성능이 올라가서 타워형 쿨러를 탑재했습니다. 전체적인 쿨링 성능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견적은 인텔 게이밍 PC 같은데요. 네 번째 견적의 인텔 버전이죠. 그럼 이 견적도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등과 같이 웬만한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하겠군요. 네, 웬만한 게임들에서 FHD 144프레임으로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PC 견적에 CPU만 다른 모델이네요. 이 견적 성능 진짜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견적의 CPU 성능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AMD와 인텔 둘 중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견적은 뭔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섯 번째 견적의 One More Thing 버전이죠.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견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포스 RTX 3070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QHD 가성비라고 하셨는데 QHD 144프레임은 안 되나요? 배틀그라운드 국민호 오버워치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3070 가격이 많이 인하되어서 가성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QHD 가성비라고 하신 거군요. 그러면 3060 Ti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건가요? 풀 HD 기준으로는 10% 정도 성능이 조금 더 좋고요. QHD 기준에선 12에서 13% 정도까지 성능이 차이 나고 있어요. 150만 원 정도의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겠네요. 영맨과 고니고니가 준비한 7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컴퓨전 마케팅팀 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간 견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견적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제 픽은 첫 번째 견적입니다. 첫 번째 견적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고사양 스팀 게임보다는 월간 견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주요 인기 게임을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그래픽카드 없는 PC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용과 엔트리 게임용 PC지만 CPU 성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양이 좋을 것 같아서 6코어인 5600G 기반 PC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자체를 높은 사양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서 500W 파워도 거뜬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면서 특히 5600G의 내장 그래픽 성능도 우수한 편이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첫 번째 견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역시 팀장님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견적은 팀장님 픽, 세 번째 견적은 영맹 픽, 다섯 번째 견적은 고니고니 픽으로 선정되어 7월 한 달 동안 컴퓨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였습니다. 뿅!